제가 발표할 논문은 CVPR 2025년에 수고된 인터랙트 엔딩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핵심 태스크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3D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 투 3D HI를 하는데 챌린지한 점은 휴먼과 오브젝트의 관계를 자세하게 추론하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어-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어포던스를 발생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어포던스는 어떤 오브젝트가 휴먼과 상호작용할 때 제공할 수 있는 뭐 컨택뿐만 아니라 방향성이나 거리와 같은 그런 정보들을 어포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휴먼의 인터랙션 포즈를 합성하는 것이 오브젝트의 지오메트리나 텍스트 데스크립션에 잘 얼라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 3D HI 데이터셋이 부족합니다. 이 3D HI 데이터셋은 그 사람의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 주로 랩 환경에서 구축됩니다. 그래서 더 아까 그큰 오브젝트나 뭐 다른 쉽게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생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논문들은 비헤이브 데이터셋과 같이 오브젝트 카테고리가 많은 특정 오브젝트 카테고리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들도 다양한 오브젝트나 지오메트리나 스케일 등을 잘 온라인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과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 표현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제로샷으로 학습하지 않고 3D HI를 생성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특정 오브젝트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픈셋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포던스 팔싱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뷰 SDX 로스를 통해서 텍스트와 오브젝트 지오메트리를 잘 얼라인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텍스트를 통해서 3D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 널프와 같은 것을 통해 3D를 생성을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다음은 그 3D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 태스크인데, 기존 HI 연구들은 HI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정적이거나 동적인 휴먼 포즈를 합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셋에 크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트레이닝 없이 새로운 오브젝트에 어댑티브한 그런 휴먼 포즈를 합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샷 3D를 생성할 때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그 HI, 3D HR을 생성하는 것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 컨텍 옵티마이제이션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인터랙트 애니팅에 대한 파이프라인인데, 먼저 인풋으로는 텍스트 프롬프트와 그리고 오브젝트 메쉬, 그리고 SMPL H에 대한 바디 파트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LLM을 통한 바디 파트나 로테이션 스케일, 트랜슬레이션 스테이트와 같은 정보들을 추출을 하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댑티브 마스크 인페이팅을 통해 오브젝트 어포던스를 수출을 한 뒤에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휴먼과 오브젝트 간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먼저 LLM 가이디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인데, 주어진 오브젝트와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자세하게 추론을 하고, 이에 대한 오브젝트 속성과 휴먼의 신체 부위를 소개화를 합니다. 네, 그 LLM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것을 수출을 하냐면, 그 사람과 객체의 방향을 고려한 로테이션 값과 트레이스, 그리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스케일과 땅에 놓여져 있는지 아니면 위에 떠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휴먼 바디의 어디 신체 부위가 인터랙션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이때 그 LLM의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접 어, 응답을 생성하기 대신에 미리 사전에 답변을 어느 정도 정의해 놓고 그 정의된 답변에서 선택을 하도록 LLM에게 정보를 묻습니다. 그럼 저기서 스케일을 적고 내가 적게 안 적는 네. 연필같이 엄청 작아지고 싶게 되진 않고 이후에 조금 그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에서 이게 어댑티브 마스크 그 이후에 조금씩 스케일이 조정이 되긴 합니다. 좀 뭔가 이니셜하게만 정해졌고 이후에 뭔가 네, 스케일 이런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초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개값이 뭐 말하면 수치가 이게 그 논문에서는 코드도 없고 어떻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이 안 나와서 스케일에 대한 스텔라가 정확하게 있고 어느 정도 범위를 지정해놓고 그걸 물어보는 것 같긴. 정확하게 이 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말하죠. 이 논문에서는 그 ECCV 2024년에 비욘드 더 컨택이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어댑티브 마스크 인페이팅을 사용을 하는데 이 어댑티브 마스크 인페이팅은 2D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그 멀티뷰로 렌더링한 그런 이미지들을 사람이 어디 부분에 가장 밑에 위치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2D 어댑티브 마스크를 먼저 생성을 하는데 이전 논문에는 랜덤하게 하는 것과 달리 이 논문에서는 그 풀 바디와 바디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마스크를 생성을 먼저 합니다. 네, 생성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수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전신이 나오도록 마스크를 생성하는 수식인데 초기에 SNPL 그 H 모델에 대한 초기 포즈와 그리고 이전에 LLM에서 추출한 로테이션 역변환 값을 통해 온- 오브젝트와 휴먼이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뒤에 스케일 값, 휴먼에 대한 스케일 값과 이전에 지정해 놓은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2D로 수형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전에 LLM 수출한 트랜슬레이션 값과 노이즈를 이용해서 I번째 뷰에 대한 풀바디 마스크를 생성을 합니다. 저기 노이즈는 왜 어, 다양한 그 멀티뷰에서 좀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해서 넣었다 정도로만 논문에서 나왔던 걸로. 그러면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이상한 걸 노이즈라는 게 뭔가 가오샤는지 노이즈가 위치가 위치에 대한 노이즈 마스크 위치 이보다 공정하게 비고 사람 위치를 이 밑에 있는 바디 파트에 대한 마스크는 그 전신 부분이랑 바디 파트만 다르고 다른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생성한 거를 이용해 컨디션으로 줘서 2D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멀티뷰에 대한 어댑티브 마스크 인페이팅을 수행을 합니다. 왜 전신이랑 파츠랑 나오지? 그 전신은 좀 글로벌한 그 오브젝트랑 어디쯤에 위치할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파트를 나누는 이유는 오브젝트가 컨택되는 부분이랑 휴먼이 컨택되는 부분이랑 좀 더 파인하게 나중에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불러와요. 그리고 그 마스크를 하나만 되다 보면 좀 너무 크게 되거나 이런
크게 생성이 되거나 그러니까 바디 파트의 일부분만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좀 스케일이 안 맞는 그런 게 있었어서 좀 더 바디 파트를 오브젝트에 잘 좀 얼라인 어느 정도 좀 잘 위치한 그런 2D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인페이팅을 하기 위해서 바디 파트를 따로 마스크를 줬다고. 이 툴도 바디, 피처도 바디 아니야? 그 SNPL의 뭐지? 엉덩이랑 이런 게 따로 지정된 그런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풀은 전체 전신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파트는 이제 뭐 엉덩이 부분만 따로 한다든지. 몸풀, 풀에도 엉덩이가 들어가 있고, 네. 바디에도 엉덩이가 들어가 있고. 근데 바디는 파트는 엉덩이만 잘라서 마스크. 근데 풀에도 들어가 있어. 풀에는 전신에서 그 오브젝트랑 오브젝트가 이게 전체가 들어가도록 마스크를 주는 거고, 이 바디는 그쪽 부분에 위치하면서 그쪽 부분에 바디 파트가 위치하도록 같이 주는 걸로 봐요.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어포던스 패싱을 하기 위한 수도인데, 이제 인페이팅이 되고 난 뒤에 HY 이미지에서 2D 휴먼 키포인트를 오픈 포즈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정된 키포인트와 멀티브에서 렌더링된 오브젝트 이미지 간 거리에 따라 컨택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이 어플 멀티뷰로 일단 그 렌더링 된 그런 2D 이미지를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용해서 여기서 인페이팅을 수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오브젝트 어프로스를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는 E는 자연 로그고 그전 P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한 건데 오브젝트 마스크 내에 있는 신체 키포인트만 계산을 했습니다. 후에 멀티뷰를 통합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컨택에 대한 스코어를 얻습니다. 저기 스포넨셜 치즈 왜 마이너스 거를 선택하면 그 디스턴스가 진짜에 있는 게 같은 건데 진짜.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잖아. 네, 네. 왜 마이너스? 가까워질 수도 확률을 내리니까 이게 루스로 아니면 그냥 어퍼던스가 그냥 스포넨셜 취해줄 때 굳이 마이너스를 취하지 않고 디스턴스가 가까우면 이 혹시 이 디스턴스 값이 작아지면 그만큼 컨택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 작아진 만큼 더 이 어플던스의 가중치를 더 주려고 하는. 다만 선택별 확률이 높아지니까 뭐 이게 로스야 그렇구나. 로스 안 넣으셔도 못하는 아마 디스턴스가 가까울수록 뭔가 좀 컨택 힘법좀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냥 어퍼던스 자체만 뽑는 거라 로스는 나중에 이 가중치 부분에서 이후에 이용을 합니다. 이 값을.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얻었던 정보, 아니, 그 이전에 LLM에서 얻었던 정보들을 이용해서 텍스트 인풋을 좀 더 LLM 이용해서 더 증강된 표현으로 그 텍스트 데스크립션과 내러티브 프롬프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 후에 멀티뷰 SDS 로스를 이용해서 텍스트 데스크립션과 오브젝트 지오메트리에 맞춰 휴먼 포즈를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어, 그잘 알고 계시는 그 SDS 로스인데 이건 디퓨전을 할 때 주어진 그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와 텍스트 프롬프트와 그리고 노이즈 레벨로부터 디퓨저지 노이즈를 잘 예측을 하도록 하는 그런 로스입니다. 후에 이제 글로벌한 HY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이후에 파이널 HY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로스 텀은 총 5개입니다. 먼저 인터랙션에 대한 로스는 챔퍼 로스를 통해서 계산이 되는데 이- 이전에 그 뽑아놨던 휴먼의 컨택 리전과 오브젝트 컨택 리전과의 챔퍼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제 이전에 추출했던 어코던스 맵에서 각 벌텍스의 그 접촉할 확률값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줘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L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노멀 벡터를 이용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네, 그 휴먼과 오브젝트의 노멀 벡터를 서로 얼라인 되도록 하는 그런 로스이고요. 그 이외에는 오브젝트 스케일을 조정하는 스케일 로스, 그리고 페네트레이션을 조정하는 페네트레이션 로스와 그리고 지면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정보를 이용한 그라운드 로스가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한 거를 어느 정도 준 뒤에 파이널 H와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네, 휴먼 파라미터, 바디와 핸드,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을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이전에 주영님이 설명해 주셨던 포스클로저가 나와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라 질문을 했었는데, 주영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판데 휴먼 벌텍스와 오브젝트 벌텍스가 가하는 힘 벡터를 오브젝트 노멀 벡터와 바 프로덕트를 통해서 폴스 클로저 로스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또 이 뒤에 있는 이 세타 B와 세타 H는 바디 부분에 컨택되어 있는지 핸드 부분에 컨택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툴입니다. 저기 앞에 문서에서 LG가 오브젝트가 지면에 모일 때 적용되는 루스라고 해서 S 프라임이 인디케이터라고 하셨는데 저기 오브젝트가 지면에 놓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거 이전에 여기서 LLM한테 물어서 LLM이 그라운드로 좀 있었죠. 여기 S가 스테이트 지면에 놓였을 때 뭔가 바닥을 뚫고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거 수식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던 건지가 제가 더 읽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량적 결과인데 클립 스코어를 이용해서 다른
논문들과의 비교해서 이 논문이 클립 스코어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하고, GPT-4 셀렉션에서도 가장 잘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성적 결과인데, 이전, 이전의 프레임워크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포즈를 생성했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피규어는 액션에 따라서 어디 부분이 어포던스를 나타내는지 시각화한 것인데, 앉아있으면 안장의 엉덩이 부분 어포던스가 높고, 그리고 이런 액션에 따라서 같은 오브젝트의 어포던스가 달라지는 것을 시각화한 그런 피규어입니다. 뭐, 3D 씬 리컨에서도 잘 적용된 것을 나타내는 피규어입니다. 다음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파이너한 그런 파이너 로스 텀을 뺐을 때는 잘 선택이 되지 않아. 좀 미세한 컨택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피규어이고,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은 리파이너 부분을 뺐을 때, 그리고 LLM의 초기 정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리미테이션을 말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는데, 이전에 뭐 디퓨전 모델로 생성되기 때문에 2D 프라이어에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제약으로 스크루저를 사용하지만 더 정밀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더 정확히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SMPLH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인간형 뭐 로봇이나 동물 같은 것에는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